안녕하세요. IB세프트 물리 강사 차진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IB세프트 겨울 특강 물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샘플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이랑 그리고 과학 중에서 특히 물리 과목을 10년 이상째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B 피직스뿐만 아니라 SAT라든지 AP 그리고 수능이나 경시 물리까지도 수업을 다양하게 해봤고요. 지금은 IB 세프트에서 한 5년째 정도 물리 전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겨울특강 진도표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Year 2 SL 학생들에 대한 진도표인데요. 사실 이제 올해 Year 2인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까지는 페이퍼 3가 없어져서 옵션을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도적인 측면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SL 학생들은 애초에 단원 개수가 HR 학생들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체 범위에 대한 기출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려고 했고요. 보시면 이제 첫 주에 topic 7을 배우게 되고 둘째 주에 마지막 단원인 topic 8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차가 끝난 뒤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SL 모든 단원들 1단원에서부터 8단원까지를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되 이제 물론 새로 배운 단원들이 7단원과 8단원에 좀 더 비중을 높게 그런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주 차에는 이제 그냥 전체 범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HR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하죠.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앞서서 봤던 SR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7단원과 8단원을 할 거고 또한 이제 그 사이에 7단원에서 연결되는 HR 내용인 12단원을 배울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SL 학생들 같은 경우는 7단원을 이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할애를 해봤는데요. HR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HR 학생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모든 단원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SL 단원인 7단원과 거기서 연결되는 HR 단원인 12단원 사이에는 좀 겹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마찬가지로 2주차가 끝난 뒤에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전체 범위에 대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3주차에는 전 범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SL 그리고 HR 학생들 공통적으로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될 7단원에 대해서 샘플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픽 7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토픽 7은 이제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atom, 그러니까 원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알고 봤더니 원자 안에 뭐 프로톤이나 뉴트론 그리고 일렉트론 더 작은 파티클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더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중에 프로톤이랑 뉴트론은 쿼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더 작은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는지랑 그리고 또한 그런 작은 파티클들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픽 7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아tom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학교에서 배운 그런 아tom의 구조는 중심에 뉴클리어스가 존재를 하고 그 주변을 일렉트론이 돌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tom의 구조를 처음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그런 형태를 아tom이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 저희가 지금 볼 이 가이거 마르스턴 익스페리먼트라는 거를 통해서 알아냈는데요. 요거를 뭐 다르게는 알파 스캐터링 익스페리먼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골드 포일, 그러니까 금박을 먼저 가져다가 그래서 이걸 왜 이제 굳이 금을 썼냐 하면 알루미늄 호일처럼 이제 얇은 금으로 만든 그런 어떤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물질들보다 금은 특히 뭐 다른 어떤 물질들보다도 더 얇게까지 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얇게 펼 수 있냐면 몇 개의 원자 정도 두께, 그 정도 두께까지 얇게 펼 수 있어서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최대한 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래서 얘가 포일이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알파 파티클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작은 어떤 particle들, 입자들을 쏘게 돼요. 이 알파 파티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알파 파티클은 안에 2개의 프로톤과 2개의 뉴트론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요 4개의 파티클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티클이고요. 뭐 케미스트리 한 학생들은 이거 보면 이거 히올리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히올리움 뉴클리어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알파 파티클이라는 애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이렇게 4개의 파티클도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 중에서 프로톤들은 이제 electric charge가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뉴트론들은 이제 neutral, 그러니까 charge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개의 프로톤,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는 프로톤 때문에 이 alpha particle 역시 전체적으로 봐서 positively charged particle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gold foil에다가 이 alpha particle들을 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나와 있듯이 most alpha particles pass through with little or no deviation. 그러니까 대부분의 alpha particle들은 그냥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다 여기 그냥 일직선으로 통과한 위치에 alpha particle이 도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뚫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첫 번째로 a small number of alpha particles are deviated. 보니까 이 alpha particle들 중 몇 개는 직선 경로에서 살짝씩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처럼.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alpha particles are deflected at large angles.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몇몇 개의 alpha particle들은 갔다가 어딘가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통과를 할 거면 다 통과를 하던가 왜 몇몇 애들만 방향이 꺾이거나 아니면 되돌아오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nuclear model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 nuclear model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most of the atom is empty space. 그러니까 atom의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균일하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실 다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ost of the mass of the atom is concentrated at the positively charged nucleus. 그래서 이 atom의 mass가 이 전체 범위에 균등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좁은 영역에. 그리고 그 좁은 영역을 nucleus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 nucleus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density가 높은 상태겠죠. 왜냐하면 저 커다란 atom의 mass가 사실은 저 좁은 공간에 다 이제 쑤셔 넣어놓은 상태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egatively charged electrons orbit the nucle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하기 전에도 이미 atom 안에 일렉트론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일렉트론들이 negative charge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발견을 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일렉트론들은 negative charge를 가지고 있는데 atom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neutral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는 일렉트론 말고 다른 누군가는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ucleus가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맞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렉트론들이 negative charge를 가지고 있고 nucleus는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으면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테니까 이제 뭐 원래대로라면 일렉트론들이 nucleus에 그냥 달라붙어 버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렉트론들이 그 nucleus 주변을 orbit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orbit을 함으로써 통해 태양한테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뭐 planetary model이라고도 불러요. 마치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듯이 일렉트론이 뉴클리어스 주변을 돌고 있다. 물론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는 gravitational force에 붙들려 있는 거고 뉴클리어스 주변을 돌고 있는 일렉트론들은 electrostatic force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atom의 structure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Geiger-Marsden experiment의 결과가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알파 파티클들 중에서 이런 뉴클리어스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위치를 통과하는 애들은 뉴클리어스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걔네들 중에서 뉴클리어스랑 가깝게 이제 별로 안 가깝네요. 좀 더 이제 얘네들이랑 가깝게 접근을 하는 애들은 그 뉴클리어스도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고 이 알파 파티클도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알파 파티클은
두 개의 프로톤이랑 두 개의 뉴트론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 뉴클리어스, 특히 이 실험에 사용된 골드 뉴클리어스는 훨씬 더 여러 개의 프로톤이랑 뉴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파 파티클이 그 뉴클리어스한테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휘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지티브 차지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알파 파티클들 중에 뉴클리어스에 거의 정면으로 부딪힐 듯이 날아가는 애들은 여기서도 이제 저 뉴클리어스가 밀어내는 힘 때문에 마치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뉴클리어스가 이 아tom 전체의 크기 대비 훨씬 작은 영역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파티클들은 그냥 뉴클리어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little or no deviation으로 그냥 통과를 하는 거고, 직선으로. 이제 이 뉴클리어스, 우연히 이 뉴클리어스 중 하나의 근처까지 접근을 하는 알파 파티클은 살짝 휘어지는 거고,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정면 충돌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애들은 이제 큰 각도로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샘플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